네, 오늘 오후에 포착한 한 소셜미디어의 트렌드 검색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핵 선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경찰이 헌재 앞을 통제하고 바리케이트를 치자 헌재가 기습적으로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추측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탄핵 선고 언제 하냐,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많았던 건데요. 오늘로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 대학생들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이 큰 것 같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네, 이 대학생들은 내란성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선고 일정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계속 도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예, 1차 내란성 증후군이 있었고요. 12월에서 1월까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2차 내란성 증후군이 돌고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도 안 오고 계속 뉴스를 확인하게 되고 불안하다. 뭐 본인들의 이제 어떤 기대 사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그런 불안감이 크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은 어떤 얘기를 주로 들으세요? 1차 내란성 증후군은 비상계엄 선포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2차는 이제 윤석열 석방으로 해서 2차 내란성 증후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로 지역이라든지 식당에 가면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부터 계속 내수 경제가 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안 좋았고 연말 장사를 다 놓친 거죠.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에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못했고요.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됨으로 인해서 더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양 진영 간의 격한 싸움이 전개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한 생각이 있고 이걸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뉴스 계속 검색하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비상계엄에 따른 이 탄핵 문제는 저는 탄핵 아니고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기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면허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형법에 의한 검찰 수사 이런 것들도 증거를 인멸하고 증언을 번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각이란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흔들고 헌법을 형해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기각 자체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헌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후유증을 적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며칠 좀 늦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탄핵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 사태를 봐주시고, 그렇지만 혹시 모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시민의 자각의식으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면 저는 좋은 결론이 나올 거다. 예, 확신하고 민현주 의원 주변에서도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답답해하는 분들 많죠. 근데 제 주변은 탄핵에 반대한다기보다는 탄핵에 인용이 되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은데 예. 지금 탄핵 인용이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사실 전에 비해서는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헌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압박하고 싶지는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 중에는 결과가 나서 국민들이 어떤 방향이든지 좀 편하게 좀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저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30% 넘는 여론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대부분은. 그렇기 위해서라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 국면에서 더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선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보수 진영의 평론가들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역에서 그 우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대선보다는 당권 중심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온 걸 잠깐만 보면요.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저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결말을 기대하든 간에 날짜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앞서 화면에 잠깐 나갔지만 한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데 또 유튜버들이 와서 불을 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평시의 하루라면 24시간으로 그냥 느끼면 되겠지만 지금 평시의 24시간 하루가 아닌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더 지날 때마다 광장 또 캠퍼스 거리 모든 곳이 분열이 더 격화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는 여러 고민이 있을 거고 아마 인용이 되더라도 인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늦어질수록 사회적으로 혼란은 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용기 있게 빨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 부분을 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무래도 보수 우익 아스팔트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시위에 나섬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민현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 잘 됐냐 못 됐냐 이것이 아니라 이후에 벌어질 대통령 선거,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먼저 오버래핑이 되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과연 지금도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양심적인 보수층들에게 묻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 때문에 지금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당당하게 국민의 후보도 뽑아갖고 정제당에 붙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질 거니까 시간 좀 끌어보고 탄핵 기각해서 어찌됐든 식물 대통령이든 말든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시간을 끌어서 우리가 이렇게 역전을 할 기회를 갖자. 근데 그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저는 어필할 수 있을지 그래서 묻고 묻지 싶다.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묻고 싶다. 예. 답하고 싶으십니까?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아까 그 정규재 전 주필하고 인터뷰한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다음 민주당 정부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직접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정치적인 개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측면에서 꼭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해야 할 이야기는 필요한 비리라든지 부정부패의 문제는 당연히 척결을 해야죠. 어떤 정부든 척결해야 된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정치라고 해서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당이라고 해서 그걸 탄핵을 기점으로 탄핵 기점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탄압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정치적 보복 행위가 다시 한번 있다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민주당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적폐청산이 모든 적폐청산이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은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은 억울하고 관행적으로 했던 건 관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정치인들도 당연시 생각했던 많은 관행들에 대해서
보복을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예. 재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민주당이 탄핵을 통한 정권을 가졌을 때 정부를 세웠을 때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탄압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민주당 지도부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런 것에서 견제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말씀하시면 포비아 이런 것을 더 키우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적인 보복이 아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핀셋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야지 개인적인 보복 아니면 진영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10초 드릴 수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정치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되죠. 특히 진영이나 집단 전체에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명백한 팩트에 근거해서 예. 정말로 부정비리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백할 때, 그럴 때 이제 검찰권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죠. 예. 정치 보복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런 점도 좀 가만히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두 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